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임상 연구부에 근무하고 있는 양희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임상 실험에 적용 가능한 인간 질환 동물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 질환 동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질환 동물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생체 내 세포, 조직, 면역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할 실험 모델입니다. 결국 생체 내에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질병, 발병 연구의 모델 및 병인 규명에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 치료 개발을 위한 평가 모델로서는 가장 정확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설치류인 마우스나 래트, 햄스터, 기니픽이 있고요. 그리고 비글과 고양이, 토끼, 돼지를 포함한 중대동물, 그리고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동물인 제브라 피쉬, 개구리 등 많은 동물들이 실험 동물의 종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동물들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임상 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험 동물의 종류입니다. 제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설치류에 활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모델, 제네티컬리 엔지니어링된 모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 유전자를 과발현시키거나 혹은 결손시킴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이나 혹은 시간 디펜던트하게 그 특정 유전자를 결손시킬 수 있는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유전자 변형 동물 이외의 모든 넌 제네티컬리 엔지니어링 된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제 기능을 제한하거나 독성을 나타내는 케미컬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유도되는 화학적 방법이 있고요. 물리적인 방법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방법에는 식이요법을 조절하거나 혹은 인간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나 조직 등을 이식함으로 인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질환 동물 모델들을 제작을 해서 각각의 조직이나 혹은 다양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실험 동물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거나 혹은 약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들을 응용하고 또는 변형을 해서 다양한 그 실험 분야에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질환 동물 모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먼저 신경계 질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질환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학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모델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파킨슨스 디지즈입니다. 6하이드록시 도파민을 뇌 내에 투여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유발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동물에서 유발이 되지만 주로 래트에서 가장 많이 유발이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며 진행성 혹은 역행성 신경세포 손실을 유발을 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학 물질인 MPTP, 메틸페닐 피리딘은 복강 내에 투여하게 되면 마우스나 영장류에서 파킨슨 디지즈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비인간 영장류에서 생화학적이거나 병리학적 혹은 임상학적인 특징이 이 파킨슨스 디지즈와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화학적 유발 모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수술적으로 유도되는 모델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질병은 스트로크 뇌졸중 모델입니다. 주로 소동물에서 유도가 되어지고요. mCow라고 미들 셀레브럴 오키즌 폐색 모델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뇌 동맥의 결차를 통한 폐색 유도로 국소적으로 뇌허혈이 유발되는 표준 모델입니다.
이 넓은 경색 부위와 높은 재현성을 보여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 결과 이 신경세포가 사멸이 되거나 뇌염증 및 혈액 뇌장벽 손상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근육 감각 상실, 마비 혹은 약화가 유도가 되어지고요. 이러한 질병들의 표현형을 이용을 해서 행동 분석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 조작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질병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입니다. 이 역시 소동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은 5XFAD 마우스입니다. 총 5개의 돌연변이를 가지는 인간 베타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을 과발현하게 되는 형질전환 마우스입니다. 결국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으로 이 뉴런이 손실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다양한 인지 및 운동 장애가 유도되게 됩니다.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경우는 이 5XFAD 마우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모델입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은 높은 콜레스테롤과 LDL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이 원인이 되어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외과적 수술에 의해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로시로시스인 죽상경화증 모델입니다. 유전자 변형 모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유발을 시키고 있고요. 아포2 혹은 LDL 리셉터 유전자가 결손된 마우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게 되므로 이 아스로시로시스 연구를 시로시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헐트페일러 심부전 모델입니다. 심장의 박출량이 감소를 하게 되어 유발되는 질병입니다. 수술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수술적으로 유도되는 모델은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를 결찰하거나 흉부의 대동맥을 부분 협착하여서 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 수술적 방법은 인간의 심부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높은 재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화학적 모델로는 독소루비신을 감수성을 가지는 동물에 투여하게 되어 제작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비침수적이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유발기간이 짧아 여러 가지 실험에 응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에는 마이크로카디악 임팍션 심근경색 모델입니다. 이 질병은 심근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유발시키는 모델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수술적 모델과 화학적 모델, 유전자 변형 모델 이 세 가지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술적 모델은 좌전 하행 동맥을 폐색한 후에 재관류하여 유발을 하게 됩니다. 화학적 모델로는 이소프로테레놀을 투여를 하여 심근 비대증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모델을 제작하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 동물의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린 죽상경화증과 마찬가지로 아포2 유전자와 LDL 리셉터 유전자가 결손된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심장 보호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로 활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퍼텐션 고혈압 모델입니다. 수술적 방법을 통해 수술적 방법, 유전자 변형 모델, 내분비 이상 모델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제작이 가능합니다. 수술적 방법의 경우는 신장의 한쪽 동맥을 결찰을 하게 되어 제작을 하게 되고요. 유전자 변형 모델의 경우는 스트로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이퍼텐시브한 레트 마우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레트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혈압이 유도되는 레트 종입니다. 내분비 이상을 유도시키는 모델 또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 신장을 제거하고 거기에 고염식과 디옥시콜티코스테론을 투여하게 돼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엔지오텐신2를 고용량으로 피하에 인퓨전 시킴으로 인해서 모델을 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롬보시스 혈전증에 대한 모델입니다. 하대 정맥을 수술적으로 결찰을 해서 유도하게 되는 심정맥 혈전증과 페리크로라이드를 혈관에 국소적으로 접촉시켜서 혈전을 유도하는 경동맥 혈전증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흡기계 질환 모델입니다.
가장 흔한 모델인 알러직한 아스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르기식 천식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에 녹인 오브알부민을 복강 투여하여서 먼저 1차적으로 감작시킨 후에 인트라트라키디알 기도 경로를 통해서 또다시 오브알부민을 투여하여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도 방법은 마우스 종에 따라서 다른 민감도를 보이고 특히 비인간 영장류의 모델에서는 인간의 알레르기를 사용하여 유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이지만 투여하는 경로가 다름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을 유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트라나잘로 비강 내 오브알부민을 투여를 해서 유발을 하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 방식이나 경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섬유증 파이브로시스입니다. 항암제인 블레오마이신을 기도 내에 점적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섬유증, 염증과 섬유증이 유도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델의 경우는 특발성의 폐섬유증 치료법 개발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질환 모델입니다. 먼저 가스트릭 뮤코자 유서 모델입니다. 위궤양 모델이고요. 에탄올을 투여해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위점막에 과대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위궤양 기전 연구 및 항궤양 치료제의 효능평가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염증 모델입니다.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이노메사친을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간의 크론병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크론병 치료제의 효능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흔히 걸리는 염증성 장질환인 인플라메이토리 바울 디지즈 모델입니다. 주로 아래에 이 세 가지 케미컬을 통해 모델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먼저 덱스트란 설페이트 소디움인 DSS를 처리를 하게 되면 결장의 점막이 손상이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궤양성 콜리티스인 대장염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쉽게 유발이 되고 높은 재현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DSS의 처리 농도나 빈도에 따라서 급성 혹은 만성의 그 콜리티스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TMBT, DMBT 처리 모델입니다. 트리 혹은 다이트로벤젠 솔페이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 직장 내 투여를 하게 되고요. 점막을 먼저 감작시킨 후에 헵틴제로 2차 유도를 해서 대장염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 염증이 빠르게 유발되기 때문에 쉽게 유발시킬 수 있는 모델이고 일관된 국소 손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또 다른 헵텐제인 옥사졸론을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옥사졸론과 같은 이 화학적인 알레르겐 처리로 인해서 이 TH2 세포가 매개되는 대장염 모델입니다. 이 경우는 인간의 궤양성 콜리티스와 조직학적인 특성이나 염증 반응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장염의 발병 및 치료제 연구에 이 역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장질환 모델입니다. 이 간장질환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모델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인 마플 모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단순 지방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 내시를 거쳐서 섬유화로까지 발전이 되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심지어 간경변이나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인 암종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말기 간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생물학적인 혹은 화학적인 유전자 변형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질환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생물학적인 식이 유도 모델로는 하이팻 다이어트 혹은 하이슈가 다이어트, 하이팻과 하이슈가를 병행한 다이어트, 혹은 메사이오닌과 콜린이 디피션시한 다이어트 등 많은 식이요법들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유발 모델로는 췌장의 베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스트레토조토신을 저용량으로 투여하고
병행하여 고지방식을 처리하게 돼서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도 방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지방 변성이나 염증, 섬유화, 간세포 암종까지 유발되게 되므로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 이외에는 유전자 변형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변형 모델의 경우는 간세포 지방 생성 및 제거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결핍 모델 혹은 지방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간 형상 모델과 이 지방 대사의 이러한 모델의 경우는 지방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간 형성이 유도되지만 지방세포의 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방 관련 유전자인 특히 식이에 관련된 렙틴 유전자가 결손된 오비오비 마우스, 렙틴 유전자의 리셉터가 결손된 디비디비 마우스, 그리고 같은 유전자가 변형된 렉 경우는 주커렛이 있습니다. 지방산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가 결손된 마우스의 경우는 PPAR 알파 유전자 혹은 MTB 유전자가 결손된 모델들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CD36 디피션트 마우스 혹은 SREBP1 알파가 과발현된 마우스 등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사성 질환 모델입니다. 이 대사성 질환 모델의 경우는 간장 질환을 포함하여서 많은 질환의 원인과 혹은 병인에서 대사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을 병행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성 질환 모델의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유대와 병행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뇨와 비만이 있습니다. 먼저 타입 1 다이아베티스인 제1당뇨를 유발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유명한 모델로서는 이 스트랩토조토신, 앞서서 말씀드린 췌장의 베타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케미컬을 처리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경우는 신속하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동종 혹은 이종 췌장 쇄도 이식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랩토조토신과 니코틴아마이드를 병행하여 유발하는 모델입니다. 이 니코틴아마이드에 의해서 독성이 감소된 중증도 완화 모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중증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증상이 장기간 유지됨으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 연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입 2 다이아베티스인 제2당뇨 모델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인 하이팻 다이어트, 고지방식 혹은 이 하이팻 다이어트에 스트랩토조토신을 병행 투여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유발이 쉽고 병증의 정도를 조절 가능해서 최근 들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인간의 제2형 당뇨병과 매우 유사하여 쉽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셜리 판크리텍토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입니다. 부분적으로 췌장의 일부를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인슐린 부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의 경우는 이 화학적인 요법과는 달리 이 장기의 독성이 없어서 보상기전 연구에 활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비시티 비만 모델입니다. 이러한 비만 모델의 경우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렙틴 유전자가 결손된 오비오비 마우스와 렙틴 유전자의 리셉터가 결손된 디비디비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마우스와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는 렛에서는 주커렛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경우는 이 병적인 비만을 보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의 고혈당증과 췌장의 베타세포가 위축이 됨으로 인해서 저인슐린 혈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제2형 당뇨병의 1에서 3단계를 모델링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다음으로는 염증성 질환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 이 피부 염증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택트 하이퍼센시티브인 국소 염증 모델입니다. 민감성을 보이는 자발적으로 이 피부염이 유발되는 DSNH 마우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마우스는 자발적으로 피부염이 유발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 아토피 모델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DNFB,
나이트로프로로벤젠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먼저 1차적으로 복부에 감작한 후에 2차에 귀에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1차에 의해서 이 덴드라이틱 세포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이 되고 결국 피부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이 T세포에 의한 염증 반응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마우스 모델의 경우 높은 이제 결과의 재현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리아시스 건선 모델입니다. 톨라이크 리셉터 7과 8의 라이겐드인 이뮤키모드를 처리를 해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경우 이 피부에 도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급성의 피부 염증이 유발이 되게 되는 모델입니다. 특히 이 가려움증이나 항소염제 연구에 활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시브 큐테니어스 아나필락시아 모델입니다. 특정한 항체인 IgE와 항원인 알부민을 같이 처리를 하게 되어서 유발하게 됩니다. 피내에 주사하게 되면 이 역시 급성염증이 유발하게 되고요. 이 IgE에 의해서 히스타민에 의한 타입1 알러지가 발생되는 모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항염증 효능평가에 활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딜레이드 타입 하이퍼센시티브 모델입니다. 시럼 알부민과 오브 알부민 등의 특정 항원을 1차로 투여하여 감작을 한 후에 2차로 발바닥이나 귀의 피하에 투여를 하여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모델의 경우는 TH17세포의 개입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이 미생물 면역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도 관여하여 약제 개발하는 여러 실험 등의 타겟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염증성 질환 모델입니다. 염증성 질환 모델의 sepsis 폐혈증 평가 모델입니다. 이 sepsis인 폐혈증은 미생물에 의한 혈액 감염으로 인해서 유도가 되게 되고요. 짧은 시간 내에 혈액 내에 사이토카인 스토밍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과 염증성 인자가 고농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전신의 염증 반응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중기관 부전이 유발되게 되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가장 유명한 모델로는 CLP, 세슘 라이게이션 펑처 모델이 있습니다. 맹장을 결찰하고 천공을 해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폐혈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모델의 경우는 저체온증이나 심계항진, 빈호흡 등 전형적인 폐혈증 쇼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람음성 세균의 외막에 존재하는 엔도톡신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 LPS를 사용을 해서 유발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톨라이크 리셉터 4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TNF-알파나 IL-1이 대량 발현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전신의 염증과 다중기관 부전이 유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LPS를 사용하는 모델은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폐혈증 초기 증상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힌 모델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CLP 방법을 통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5일 후에 슈도모나스 아루지노사를 사용을 하여서 폐렴까지 유발하는 모델입니다. 초기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이 감소를 하게 되고 IL-10과 같은 항염증 인자가 증가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임상 증상이 사람의 임상 증상과 유사하고 B셀이나 T세포의 사멸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 활성이나 박테리아 클리어런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몸 내의 감염 상태가 지속되는 모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폐혈증의 면역 조절 기전이라든지 면역 조절 치료제를 연구하는데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면역질환 모델입니다. 그 면역질환 모델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관절 내 시노비티스에 염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국 연골이나 뼈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3가지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도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콜라겐에 의해 유도되는 관절염입니다. 이 경우는 타입1 콜라겐과 어주번트를 사용을 해서 이 콜라겐의 민감성을 보이는 DBA 감수성 마우스인 이 DBA1 마우스에 투여를 하게 되면 제작이 되게 됩니다. 명리학적인 특징이 인간의 RA와 유사를 하게 되고요. 염증성 부족이나 활액막염 혹은 면역세포 증가, 연골뼈 손상이 유돌되게 되고 결국 골극현성 및 섬유화가 관찰이 되게 되는 모델입니다. 또 다른 모델인 어주번트 인듀스드 아트라이티스 모델입니다. 이 경우는 컴플리트 프라운드 어주번트인 CFA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우스 모델과 같이 이 경우는 민감성을 가지는 레트에 유도되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 역시 CIA 모델과 동일하게 관절이 부종,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활막 조직이 증식하게 되고 결국 연골이나 뼈가 파괴되는 병리학적으로 특징이 인간의 RA와 유사한 모델입니다. 이 RA 치료제의 효능이라든지 독성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또 다른 모델은 콜라겐 엔티바디 인듀스드 아트라이티스 모델입니다. 타입2 콜라겐의 단클론 항체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LPS를 투여하여 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감성인 동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모든 동물의 유발이 가능하고 특히 이 유발 기간이 짧아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CFA의 부재로 인해서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이 항염증성 인자 기능 연구 및 약물 평가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염질환 모델입니다. 이 감염질환 모델은 사실 다양한 감염원, 인펙션 디지즈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한두 가지의 모델로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 감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감염원들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이러한 감염원에 따라서는 이 감염 경로와 발병하는 기전이 수만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원에 따라서 인간의 질환을 나타내기 위해 동물을 제작할 때에는 특히 이 인간에서와 동일하게 감염 경로가 존재를 해야 하고 또는 재감염이 가능해야 하고 유사한 면역 시스템의 반응과 증상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감수성을 나타내는 동물 종이나 혹은 인간의 감염 경로를 유전적으로 조작한 동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염원들이 존재를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최근에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민감성을 보이는 캣이나 패럿 그리고 휴먼의 AC2과 과발현되는 TG 마우스,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하여 실험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양 모델입니다. 종양 모델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모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 모델인 제노그래프트 모델입니다. 인간의 암세포주를 면역 결핍 마우스, 누드나 스키드 마우스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또 환자 유래의 종양 세포를 마우스에 이식하는 PDX 모델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항암제 감수성 평가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종 이식 마우스는 이 면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 세포 독성 항암제나 혈관 형성 억제제 평가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소 이식 올소토픽 모델입니다. 이 경우는 암세포가 유래한 조직에 이식하는 동일한 조직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가 있어서 임상 결과를 예측하는 데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특정 기술이 요구가 되게 되고요. 또한 수술에 따른 회복이나 염증 반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작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대장암이나 간암, 유방암, 췌장암, 갑상선암, 신장암, 전립선암, 뇌암, 난소암, 혈액암, 다양한 암세포를 이용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다양한 조직이나 다양한 종류의
질환 모델, 질환 동물 모델 이외에도 비뇨기계 질환 모델, 신부전 모델이나 만성 신장 질환 모델, 방광염 모델, 사구체 신염 모델 등이 또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 모델로는 골관절염 모델이나 골다공증, 골치유 모델 혹은 구강골 결손 모델 등 많은 모델들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동물 모델들은 제가 대표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모델들을 구축하고 혹은 또 응용하거나 혹은 좀 더 깊이 있게 환경을 조절을 하여서 각각의 실험에 맞는 동물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혹은 새롭게 또 발전시키는 이제 그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 모델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물의 종에서 성별, 나이 혹은 질병의 발병 기전에서 진행 정도, 그리고 약물의 표적이나 작용 기전까지, 최근 들어서는 동물의 윤리까지 선택사항에 넣어야 할 만큼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실험동물 측면에서는 종을 어떤 거를 쓸 건지, 혹은 감수성을 보이는지, 동물의 크기는 어떤지,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별을 써야 하는지, 혹은 퇴행성 연구를 할 때는 나이가 들은 올드한 종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유전적으로 유발시킬 건지 환경적으로 유발시킬 건지, 그리고 보고자 하는 질병의 진행 상태가 마일드한지 시비어한지, 그리고 처리하고자 하는 약의 투여 경로가 어떤지, 그리고 세포 내에 작용하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메커니즘적으로는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지, 혹시 기능을 더해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동물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동물 윤리적으로 좀 더 적은 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질병 연구하는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고 그리고 기본이 되는 동물 모델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기준으로 각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들을 변형을 하고 또 실험에 사용해야 될 질환 동물의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각각에 맞는 동물 모델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델들 이외에 수만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의 각각의 개별 특성을 다 확인을 하여 동물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실험 결과를 최대한으로 재현성 있고 혹은 이제 결과를 얻을 때 더 깊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동물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현재 대구 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메디허브 전임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기관의 경우는 개별 기업이나 연구자가 보유하기 어려운 기술들 혹은 인프라를 지원을 단계적 맞춤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지원과 의약 생산 분야에 있어서 후보 물질 발굴에 유효성 혹은 후보 물질들의 유효성, 안정성 평가에 그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시제품 설계 제작 단계에서 임상시험 전 단계인 성능평가라는 생물학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이 단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동물 모델들을 적용을 하여 공동 연구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부분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